버블 붕괴 직전 1990년대 일본을 그대로 닮은 한국 경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일본처럼이라는 말은 1990년대 초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직전 상황과 지금의 한국이 여러 면에서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1. 한국의 부채 규모, 일본 버블 직전과 비슷.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민간 신용가계기업 부채 비율은 GDP 대비 200.7%로 20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018년의 177.2%에서 빠르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일본도 버블 붕괴 전인 1990년에 208%를 기록했죠. 즉, 부채의 급격한 증가세가 일본 버블 붕괴 직전과 매우 유사합니다. 2. 기업 대출, 제조업보다 부동산으로 쏠림. 기업 대출의 흐름도 문제입니다. 올해 6월 기준 기업 대출 중 건설 부동산 업종 비중은 28.8%, 10년 전 20.5%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제조업 대출은 34.6%, 24.9%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일본의 버블 시기와도 흡사합니다. 당시 일본도 제조업의 부채 비율은 낮아졌지만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11,500%까지 치솟았습니다. 즉, 돈이 생산적인 산업보다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3. 부동산 불패 심리, 일본과 똑같이. 1990년대 일본에서는 토지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토지 불패 신화가 유행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부동산은 결국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 믿음이 여전합니다. 정부의 627 대책 이후 잠시 꺾였던 주택 가격 전망 지수도 8월과 9월 연속 상승하며 시장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4. 다른 점 금융 정책과 규제 장치. 하지만 일본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일본은 버블 시절 금융 안정 개념이 거의 없었고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이 급팽창하고 자산 가격이 폭등했죠. 반면 지금 한국은행은 0%대 저성장이 예상돼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고 7, 8월에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했습니다. 또한 LTV, DTI, DSR 등 거시건전성 규제가 일본보다 훨씬 강화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DSR 규제까지 적용 중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무너질 위험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부채 규모와 대출 쏠림 현상은 일본 버블 직전과 매우 유사. 하지만 금융정책과 규제 수단은 과거 일본보다 훨씬 강함. 따라서 위험 신호는 분명히 있지만 과거처럼 단숨에 붕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